네, 안녕하세요. 웬쌤입니다. 먼저 농협은행 6급 필기 합격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6급 같은 경우에는 필기 그리고 면접이 지나면 바로 여러분이 최종 합격을 맞게 되시는데요. 그만큼 최종 관문 단 하나만 남은 현재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필기도 밀리고 지금 면접도 잠정적 연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소 루즈해지거나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준비하실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면접 전까지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게 면접을 준비해 주셔야 그만큼 승산이 있는 면접이 된다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반기 농협은행 6급 면접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농협은행 6급 면접 특강을 진행하면서 꽤나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합격했다고 연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컨셉을 잘 잡아주신 게 도움이 참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컨셉 잡는 법 오늘 면접 특강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분들이 주시면서 그냥 합격 소식을 그냥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고 다른 지원자는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을 했고 어떤 게 합격했던 이유였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기에 녹여서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에 올려드렸다시피 어제 촬영한 분에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광고 시점으로 그냥 토익 면접과 인성 면접이 나뉘게 된다는 점 사전 안내 드리게 됐습니다. 네, 면접 특강 문의는 여기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특강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특강은 사실 그룹도 예정을 해두었으나 그룹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진행이 안 될 예정이고요. 개인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스카이프나 1대1 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합격하신 선배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었는지 그리고 답변의 노하우가 뭔지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 제가 바라본 여러분에게 어떤 컨셉을 갖고 가면 좋은지 설정 도와드리고요. 답변 컨설팅 모두 도와드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답변 첨삭까지 컨설팅 이후 답변 첨삭까지 도와드리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은행 면접 유형은 크게 토의와 인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RP에서 토의로 바뀌게 됐는데요. RP는 아무래도 정말 보신 분들이 다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정말 모두 다 잘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토의가 크게 RP가 크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토의로 바뀐 것 같아요. 토의가 현재 RP에서 바뀐 면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익 면접 현재 이 개정판 기준으로 제가 페이지 여기 적어놨거든요. 이 페이지 여기 참고하시면은 굳이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타 은행에서 토익 면접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페이지에 모두 기재를 해두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토익의 자세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토익 면접 주제가 어떤 게 나올지 RP에서 처음 바뀐 거기 때문에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다. 5급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해서 여러분이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바로 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금융상품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보시면 6대은행 실전면접 책 보시면 알겠지만 농협은행 5급 페이지를 보면은 어떤 대상을 향해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 좋을지 어떻게 고객을 유도하면 좋을지 등의 질문이 5급에서는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6급에서도 현재 농협은행이 상품을 일단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뭘 해주시냐면 현재 농협은행이 주로 타겟을 하는 고객은 어떤 고객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면에 이런 대상을 위한 상품이 있을 법도 한데 없어요 하는 적은 상품 비교적으로 농협에서 준비가 좀 적은 상품도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같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RP 면접, 여기 RP 면접 설명도 되어 있는데요. RP 면접에 보면은 제가 연령대랑 직업별로 어떤 상품이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분류를 해두시면서 혹시 농협은행 관련한 토익 면접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상품에 대한 예시를 들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 표를 작성하시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겼으면 하는 상품은 뭔지까지 같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별 특징을 조금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20대, 30대, 40대를 어떻게 끌어올지 방안을 얘기해봐라 라는 토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 특징을 분석해 주시고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할지도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 어떻게 고객을 유도할 수 있을지도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금융과 그리고 농협은행과 관계없는 시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농협은행 6급 필기를 붙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시사가 마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취업 관련 시사 의견,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책에 있는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기본적인 수치 정리하시고 그리고 수치를 활용해서 근거 스피치 하시는 연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 상황은 어떤지 정리를 해주세요. 뒤에 인성면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뭐 농협은행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을 인성면접에서도 묻기도 합니다. 집단면접에서 묻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해외 진출 상황이나 고객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협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뭔가 부동산, 해외 시장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눠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단 면접에서 부동산 시장 같은 질문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금융권과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네, 토의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자세입니다. 사실 토의에서 크게 이 사람이 합, 불합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 사람이 조직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토론이 아닌 토의는 여러분이 실제 지점에서 회의를 할 때 그리고 의견을 낼 때 지점에서 사람들과 모일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면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고 종합하거나 첨언하는 방식의 스피치 방식을 보여주신다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조직융화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터디 연습하실 때 자세에 집중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점의 막내인 것처럼 토의에 임하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뭔가 이끌고 유도하는 것도 아무도 하지 않을 땐 굉장히 좋은 방식이지만 웬만하면은 정말 이 지점의 막내인 것처럼 내가 입행해서 막내라면 어떻게 회의에 임할지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내용을 존중해서 듣고 정리해서 첨언하는 방식으로 스피치하는 연습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15쪽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첨언 방식과 마이너스 방식 활용을 하셔서 그냥 아니요 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근거를 쌓아가면서 말씀하시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근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거는 PT 면접에서도 어느 면접에서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 스피치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의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 현재 RP에서 갑자기 바뀐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준비 시간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 정도의 주제를 준비를 해 가신다면 가셔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의견을 근거에 더해서 첨언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토의에서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자세만큼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꼭 이 부분 정리하셔서 자세와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면접 준비하기 같이 살펴볼게요. 인성면접은요, 크게 자기소개, 그리고 왜 행원인지, 자기소개에서 관련 질문,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 경제금융과 농협과 관련된 질문, 상황 질문, 이렇게 제가 선배들한테 쭉 받았던 질문을 모아서 정리해보니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컨셉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컨셉 잡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여러분의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면접이 마무리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원이 하는 일을 정리를 하시고 뭐 영업이다, 고객응대다, 경제지식이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공익추구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내 경험, 그리고 내 역량은 뭔지, 나는 공기업 인턴을 했었고 영업 모금 활동을 했었고 라고 하면서 이거를 매칭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의 컨셉으로 잡고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정해서 이걸 컨셉으로 잡아서 자기소개와 답변을 꾸며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합격하셨던 한 선배는 공익 추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익을 좀 추구하고 다른 곳보다 그리고 어르신 고객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공기업 인턴했던 경험을 살려서 나는 이만큼 어르신 고객에게 잘하고 공익 추구에 관심이 많고 이런 쪽으로 쭉 컨셉을 잡고 답변을 해주셨고 실제로 굉장히 수월하게 합격을 하셨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이 컨셉을 하나 잡고 쭉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초랑 1분 자기소개예요. 합격하신 선배들이 전해준 걸 보면은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준비했어도 좋지만 이거는 너무 무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험으로 푸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컨셉 잡은 거를 갖고 내려오셔서 나는 어떤 성과를 냈던 어떤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험을 소개하고 이 역량과 경제 지식 뭐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 마무리해 주시는 자기소개 프레임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지원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목을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컨셉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컨셉을 잡고 그대로 내려오셔서 이게 형용사를 만들어서 어떠한 지원자 몇 번입니다. 저는 뭐 어르신 고객 총 1000몇 분에게 어떠한 서류를 안내드리며 이러한 자세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 인턴 당시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간략하게 30초 1분 버전으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행원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는 반드시 경험과 연관지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행운의 역량, 그리고 하는 일 등과 행운의 역량과 하는 일, 그리고 나의 경험을 연관지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행운이 저와 맞다고 생각했다 라고 풀어주시는 연습 해주시면 되고요. 왜 농협은행인지는요. 공익적 가치, 그리고 내 경험과 연결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농협은행인지는 굳이 공익적 가치가 아니어도 되지만 타 시중은행과 구분이 되려면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 경험과 연결지어서 왜 행원인데 그중 하필 농협은행인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계속 살펴볼게요.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에는 주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썼는데 왜 이거를 썼는지, 그럼 그 경험에서 뭘 배웠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이 활동을 왜 했고, 이 선택을 왜 했고, 여기에서 뭘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기재하신 경험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왜 했는지 등등 근거를 조금 상세하게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자기소개서 문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위에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이 꼭 하나씩 나왔어요. 작년 기준으로 본인이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와 저축에 대한 견해, 이런 걸 묻는 질문들이 꼭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원들끼리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서 어떤 답변을 하면 좋을지, 나의 금융과 경제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이 둘을 이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 기출 예시를 들어보면요. 현재 은행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많은데 농협은행이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까라든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말해봐라 라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물론 필기를 붙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금융경제 시사에 대해 빠삭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연구하셔서 여러분의 견해를 두 갈씩으로, 중요하죠. 두 갈씩으로 정리해 가시는 연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상황 질문을 묻는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입행해서 후배가 이러면 어떡할래? 만약에 입행해서 상사가 이러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튀지 않는 여러분의 조직 융화적 모습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본인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3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항상 두 갈씩 생각하면서 답변해주세요. 모든 선배들이 임무와 말했던 게 답변의 길이는 길지 않아야 합니다. 에요. 답변의 길이가 길지 않게 두 갈씩으로 말씀하시는 연습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 할 말 잘 묻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다고 저 꼭 가고 싶다는 단순히 농협은행에 가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뭐 면접 과정을 통해 겪은 농협은행은 어떠했다 혹은 농협은행에 이러이러해서 가고 싶다라는 간절함 담아서 여기에서 괜히 역량 강조 추가로 하시지 마세요. 괜히 했던 말 또 하는 거고 어느 정도 판별이 났기 때문에 굳이 역량 강조를 더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스토리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농협은행에 대한 거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추가로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은 위에 계속 링크로 달아드렸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너무너무 극성인 와중에 이렇게 농협은행 면접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취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꼭 마스크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소독제 꼭 사용하시면서 코로나 예방에 앞장서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최종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